사회를 맡게 된 일본학과 이지용 교수입니다. 안경에 김이 서려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게 되겠는데 그 전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원학술원에 공식 직함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소호근 원장님께서 사회 요청을 하셨길래 제 경험상으로는 학교의 공식 행사는 대개 교무처장님이 사회를 보시거나 재단 관련 행사는 한림과학원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소호근 원장님께서 그분들은 도원학술원이 발족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고 그래서 모셔야 되는 분들이다. 이런 사회는 현 교수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달리 답을 할 말을 못 찾아서 맡게 됐습니다. 역시 단수가 높으신 분입니다. 앞으로 여러 교수님께도 이런 요청이 있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딱 11시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도원학술원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오늘 개원식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현판식에 이어서 오늘도 육동환 춘천시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무척 평가하실 텐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원 화성 주식회사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진흥재단 이사장직을 역임하셨고 현재 성광의료재단 이사, 차의과대학 감사로 계신 박동영 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도원학술원과 한림대 발전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한림성심대학교 우영식 총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또 춘천성심병원 이재준 병원장님 와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뜻깊은 한림대학교 도원학술원의 개원식을 맞아 윤대원 이사장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원학술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송호근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공사 담당하는 중에 왕림하여 주신 육동환 춘천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한림 도원학술원이 개원하는 시간은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서구 중심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0년간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세상을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그 뒤에는 또한 많은 짙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부의 양극화, 물질주의의 팽배, 그리고 기후의 변화라는 생태 환경의
위기의 시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세기 그야말로 100년간의 명예의 시간 속에 강제 개항, 식민지, 국토분단, 한국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이라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시간이 한국민의 현대 의식이라는 소위 No Hold Bar Debate라는 무제한 토론의 의식을 뺏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종전되는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준비하지 못한 해방과 정부 수립이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불가피한 일제 치하에 기득권이 지속되는 대의명분이 상실한 오늘의 현실 속에 끊임없는 이념의 논쟁과 과거의 이슈 속에 마치 과거 속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60년 불과 30-40년 만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10대 교육국으로 그리고 G20 서밋의 지도국가로서 당당히 그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인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끊임없는 과거의 이슈 속에 이념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통합보다는 분열의 세상 속에 아직도 미몽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동원학술로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세계를 향한 깨우침의 울림의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앞으로 동원학술로는 끊임없는 현실 세계의 중요한 이슈와 100년대계의 국가 정책에 관한 끊임없는 토론과 담론이 다양한 의견 속에 반영되며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열린 사회로 그리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사회로 나아가고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과업은 동원학술은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와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과 격려가 절대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동원학술원의 세상을, 인간을 깨우는 울림의 시장은 미미하지만 그 품은 뜻은 원대하고 엄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은 동원학술원의 지향하는 목표를 향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계가 진정으로, 이 나라가 진정으로 미래로, 세계로 제일로 나가는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동원학술원의 출범에 조물주의 가호 속에 큰 성과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늘 그렇지만 한림대와 재단을 이끌어오신 연륜, 그리고 역사와 문명을 아우르는 식견, 대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경여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춘천시정을 이끌어가시는 육동환 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학술원 현판식에 이어서 오늘 개원식까지 오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그 한림지성 잡지 표지를 보다 보니까 뭐 새삼스러운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한림대학교의 그 한자하고 제 이름 육동환 마지막에 한자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사실을, 운명적인 그런 관계를 오늘 다시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원학술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 지역의 화두인데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춘천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춘천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수부도시가 된다는 거하고, 수부도시야 뭐 원래도 수부도시였으니까. 그런데 춘천은 이제 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가 된다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도시가 되면 물론 앞으로 춘천이 지역에서 하는 뭐 경제든지 문화든지 어떤 사회든지 모든 제반 이슈에서 춘천이 하는 것이 강원도의 그 표준이 된다. 즉 춘천은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키는 가장 그 중심적인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를 좀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을 한 6개월 남짓 이제 담임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그 꿈, 비전, 이상을 얘기하고 춘천이 그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화되는 그런 그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고백한데 그 역량은 시장을 포함해서 시정의 역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춘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에 비해서 그 이룬 것은 좀 미미하고 갈 길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 남겨진 여백은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의 부족 내지 부재와 또 미래를 위한 그 여백, 춘천이 갖고 있는 결과적으로 갖고 있는 여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봉이산 기술계에 만들어진 큰 탱크가 아닌가 생각하고 새삼 그 도원학술원의 개원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백과 그 앞으로 채워할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늘 우리 송호근 원장께서 말씀하시던 The Advantage of Backwardness가 결과적으로 앞으로 춘천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자산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채우고 그 지역의 발전을 이끌라는 것이 오늘 도원학술원을 그 허락하신 우리 도원 윤대환 이사장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학술원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춘천을 넘어서 그 국가 전체를 선도하고 또
전 세계에 중요하고 새로운 그런 신호를 발신하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도원학술원의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모시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연초에 뭐 부단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먼저 결례를 해야 됩니다. 이 점 미리 좀 양해에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는데 총장님 교육부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하셨기에 영상 자료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쩌면 IT 전공 총장님께 잘 어울리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양희입니다. 한림대학교는 지난해 개교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명, 4개 학과의 작은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졸업생이 5만 명에 이르는 중심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약적인 대학의 성장은 설립자 고 윤덕선 박사님의 탁월한 안목과 열정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1990년 설립한 한림과학원은 국내 인문사회 분야의 최고 지성이 참여한 연구원으로서 한림대학의 위상과 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40년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한림대 미래 100년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더 뉴 한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혁신적인 대학 발전 계획을 담아 비전 2030 플러스로 발표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기관으로 한림과학원을 확대 개편한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도헌 윤대원 일송학원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된 학술원은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핵심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싱크탱크가 존재하나 대부분 관변단체이거나 기업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여 왔습니다. 이제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중립적인 시각에서 자유로운 마인드로 첨예한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완화할 해결책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의 초대 원장으로 석학 송호근 박사를 모셨습니다. 살아있는 지성, 사회 비판의 거두, 균형 잡힌 사회학자로 존경받는 송호근 원장의 지휘 아래 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이 주목받는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을 보탤 것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환영사에 저희가 이렇게 박수 치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이어서 학술원 개원 기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림대학교가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개척하고자 도헌학술원을 개원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새로운 열정을 지펴서 활력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좌절과 패배의식이 점점 만연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지필 수 있는 희망사회로 가는 것,
그리고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협력사회로 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미래 사회에 대한 지성의 등대가 되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저와 함께 그리고 한림대의 도원학술원과 함께 헤쳐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명규입니다. 이제 개교 40주년을 맞이해서 도원학술을 들으니 20년 전 제가 가졌던 그 기대가 다시금 재점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그런 새로운 지편전을 한림대학교 도원학술원이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현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한림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설립한 도원학술원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원학술원이 앞으로 한림대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원학술원이 지향하는 원대한 목표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판식을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이런 영상까지 준비하셨는지 놀랍습니다. 이 창대한 미래를 시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송옥은 도원학술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현판식 때 도원학술원과의 결혼을 선언하셨으니까 지금 한창 신혼이십니다. 어쩌면 현판식이 약혼식이고 오늘이 결혼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한림 지성 창간호 소개도 있겠습니다. 새 신랑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저도 기쁘고 새로운 새로운 시간을 맞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바쁘신데 내외인 여러분 많이 와주셨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제가 출근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열심히 했습니다. 이 한림대가 이제 40년이 지났고 한림대의 새로운 시간이 탄생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 자신에 대한 각오이기도 하지만 한림대로서도 그동안 배양해 왔던 자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대학을 다녀봤습니다만 각 대학에서 특히 우리가 서울의 명문대라고 부르는 대학에서 보면은 다 분절적으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거든요.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대학의 전반적인 모습인데, 한림대는 공동체적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자산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학술원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그냥 숨겨져 있는 자산들을 좀 끄집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숨겨놓은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걸 모아서 지성의 그 보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교수들과 학술원의 역할이다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길러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특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요즘에 대학이 왜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만, 물론 저희 세대가 좀 잘못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 80년대만 해도 바깥에 뭐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렇지만은 가슴 속에는 의욕이 불타고 있었잖아요. 이건 뭐 라떼 얘기가 아니고, 근데 대학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대학은 너무나 열렬하게 살아 있었다. 그리고 뭔가 아무튼 막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불꽃들을 가지고 출근을 했고, 그다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강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학이, 제가 서울대학교도 가보면 옛날 그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불꽃들을 갖고 있는가. 불꽃을 다 개인적으로 개인의 밀실로 가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이게 대학의 운명인가? 아니면은 시대에 짓눌려 있는가? 이런 이제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저희 세대가 좀 잘못한 점도 있지 않나. 저는 최근에 아무튼 그런 반성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장의 그 터도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데, 그 대가는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대학이 손을 놓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권을 욕하면서 정치에다가 지금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니 종교기관인가? 사실은 종교, 언론, 대학이 20세기를 끌어왔던 3대 축이라고 하면, 언론 이제 막 분절되어 있잖아요. SNS 때문에. 종교는 지금 아무튼 지금 보는 상황처럼 그렇습니다. 대학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 개의 축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이미 약화됐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대학인으로서의 저의 개인적인 반성이기도 하고, 학술원이 뭔가 다시 새롭게 서로 일깨워 나가줘야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의 요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을 제가 그래서 학술원에 아무튼 여러 성원도 보내주시고, 또는 그 성원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보답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내에 서로 개인적으로 쌓고 있는 지식의 통장들이 있는데, 이 지식의 통장을 좀 다 내보이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면, 일종의 펀드잖아요, 그죠? 펀드로 만들어 보면, 그러면은 한림대학교가 저절로 전국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 수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해서 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지식의 통장 잔고를 다 보입시다. 그래서 기금을 만듭시다. 공동기금이죠.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대학이 시민과 절연되어 있는, 또 분리되어 있는 모습이 요즘 모든 대학의 대체적인 특성입니다. 사실 저녁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산책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대학생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기대가 무너져서 그런 거죠. 제가 포항공대에 있을 때 문을 열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포항군에 있을 때 가보니까 완전히 성체였습니다. 성체.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40년 동안 문이 닫혀 있어요. 30년 동안. 문을 열었는데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한테 제가 이 긴 길을 올라오면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옛날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강의실에 처음 들어왔어요. 강의실 개방했더니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꿈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한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순간들, 그런 시간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게 지역에서 대학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아무튼 우리의 지식의 잔고를 모아서 하나는 전국의 공론장에,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시민들께 보여주고 시민 지성을 높여야 된다. 우리 학생들 수준을, 지식 수준,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학술원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정말 무겁다 하는 판단이 들고, 제가 아무튼 한림대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 것처럼 한림대가 저도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희 모든 이 시간에 이걸 환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의 숙명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또 서로 맞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